1등과 2등의 차이가 뭐냐 예.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심사위원석에서 봤을 때 1등이 몸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고 진짜 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들은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세트가 아닌 쉬는 시간에 베큐um하고 있고 네. 베큐um하면서 말하고 네. 누워서도 잘 때도 베큐um하고. 네. 국가기관에서 했던 이런 시합들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모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모순이 점점 보디빌딩이 대중화되고 뭐 관심을 받으면서 도핑이 강화되고 네. 이런 말 하면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은 다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그 당시에 뭐 풍토. 네, 체전 선수들이나 뭐 다른 형들이나 다 이제 무조건 보충제다. 경구제는 보충. 그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보디빌딩이 실전 보디빌딩에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도움이 좀 되시나요? 아니요. 아예 안 돼요? 네,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 에이블진 프리미엄 월구독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가 몰아쳐서 나오는 현 시점 프리미엄 월구독제 이용 중인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너무 만족스럽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가 보람이 됩니다. 보디빌딩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보디빌딩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구비하고 있기에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 시합 준비를 목표로 하신다면 에이블짐 월구독제를 가입하시고 여러 지점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늘 하던 대로입니다. 에이블짐 이용해 보신 팟캐스트 시청자분들 중 에이블짐 이용해 보신 팟캐스트 시청자분들 중 지점 후기를 남겨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 전 지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프리미엄 월구독제를 드립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네, 팟캐스트 58. 오늘의 게스트 IFBB 프로 옥찬욱 선수입니다. 옥찬욱 선수. 네. 제 생각인데 네.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음. 낯이 익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FBB 프로 옥찬욱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만 딱 봐도 뭔가 다이어트 페이스가 자리 잡힌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겸 두바이 프로쇼 이제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있습니다. 두바이로 가시는 거예요? 예, 두바이 몰디브 갑니다. 아니, 그럼 시합을 뛰신 후에나 이제 좀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겠네요. 아니요. 신혼여행도 아마 식단을 계속하지 않을까. 네. 오, 괜찮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근황이면 두바이 프로쇼라고 하셨는데 두바이 프로쇼를 그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신혼여행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혼여행지를 먼저 정하고 네. 제가 SNS를 보다가 네. 때마침 제가 가는 그 시기에 두바이 프로쇼가 열리길래 네. 그래도 제가 작년에는 쉬어가지고 올해는 그냥 막연하게 시합 하나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두바이 프로쇼 일정이 떠가서. 네. 제 기억이 맞다면 2022년 올림피아 아마추어 재팬에서 네네네. 프로카드를 획득하셨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80kg이셨나요? 네, 재팬에서 마이너스 80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프로카드를 획득하시고 그 당시 프로 데뷔전도 한번 그날. 네, 재팬 프로 뛰고 네. 그다음 몬짐 2023년 11월에. 네네. 예, 그 사이 기간에도 이 옥찬욱 선수 하면은 뭔가 약간 중량급 선수라는 느낌보다는 마이너스 80 선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는 그래도 좀 많이 사이즈를 올리는 상태로 2023 몬스터짐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체중 감량 폭이 있는 증량 폭이 있었는지. 재팬 때랑 몬짐 때 아마 제가 79로 통과했으니까 한 7kg? 네네네. 그럼 한 80 중후반 정도에 네네네. 뛰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212 보디빌더 선배들이 다 나오셨는데 네네.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사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딱 올라가서 백스테이지에서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네, 오, 오히려. 어, 네, 근데 이제 조명 받고 몸을 보니까 네. 일단 제가 키가 제일 크다는 걸 느꼈고
키가 172cm. 네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제한 체중도 많이 남았고 네. 그래서 제일 막대기 같다고. 막대기란 표현은 그래도 옵찬우 선수가 이제 뭐 거의 미디어에 노출이 된 적은 있지만 네네. 좀 자기 얘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좀 옛 이야기부터 좀 할 건데 네네. 그 전에 제가 좀 갑작스럽게 좀 의견이 궁금한 요즘 이슈들이 피트니스 업계 이슈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관심을 좀 아예 끄고 사시는? 끄지는 않고 그냥 네. 뭐 누가 이렇더라 뭐 저렇더라 네. 그냥 듣고 흘리는 그 정도? 요즘 뭐 지금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언급을 하자면은 뭐 실명 언급은 안 하겠지만 뭐 닉네임이나 그런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런 코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떤 맞습니다. 한 개인 분께서 뭐 여자 선수들을 코칭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뭐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질타를 하기도 하고 뭐 네네. 그분이 이제 코칭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영역들을 뭐 침범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뭐 IFBB 저지분과 이제 함께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SNS 세계관을 좀 넓혀가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난 여론들이 좀 많아지는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치라는 영역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본인이 그 플레이어가 되어 보지 않으면 네, 함부로 이 코치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보디빌딩을 직접 해봐야 된다. 네네네. 네, 그래도 직접 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시합 경험도 어느 정도 좀 쌓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뭔가 이제 한 명과 한 명이 이제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서 막 한마디씩 이렇게 익명이든 뭐든 이렇게 거드는 모습이 그렇게 네네. 막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막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느끼는 이 피트니스 업계가 다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물타기라고 하죠. 예. 네. 예. 아니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와 만약에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해서 나락에 간다고 하면 저렇게 익명으로 거둘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네. 어, 주변 사람 관리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네. 이제 느끼는 거는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 현타를 많이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이 업계에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뭐 둘이 친해졌다가 예, 갑자기 뭐 둘이 찢어지고 네. 근데 저랑은 둘 다 사이 좋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애매하고 그 남들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되게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들. 그렇죠. 네. 저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네. 제가 알기로 고등부 때부터 보디빌딩 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당시에 보디빌딩을 좀 접하고 시작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나이가 혹시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올해 이제 95년생 31살입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네. 굉장히 영건이신데 보디빌딩 시작하게 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복싱을 하다가 네, 원래 이제 프로 복싱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제 진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아무래도 음, 복싱 쪽으로 가면은 조금 헝그리하다는 그런 이제 돈. 네. 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네. 되니까 그러던 찰나에 근데 운동은 너무 좋고 그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한번 보디빌딩을 해봐라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빌딩을 했을 때는 좀 적성에 맞으셨나요? 초반에? 제가 헬스장을 처음 간 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헬스장은 일찍 가셨네요. 네, 그때는 이제 복싱에 도움되는 웨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음, 메모장에 이제 막 적어서 거기 트레이너 형한테 좀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뭐 3대 운동 좀 배우고 어.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웨이트를 배웠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그 대학도 보디빌딩으로 가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시합도 뛰고 하셨어야 되는데 네네. 그 짧은 시기에 그 전향을 해서 시합도 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성적은 좀 괜찮으셨나요? 아 제가 첫 시합이 13년도 충계 전국 네. 그 고교 보디빌딩 대회였는데 중요한 대회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계랑 그다음 미스터 코리아랑 네 Y 예, Y 전국체전. 전국체전 맞아요. 네. 저도 뭔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충계를 처음 뛰었는데 운 좋게 제가 거기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오, 첫 네. 시합이었나요? 네네 첫 시합이었습니다. 타고 나셨네. 예. 그때 아마 다리로 그때도 다리로 제가 좀 먹고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굉장히 보디빌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가신 거 네 아닌가요? 한체대에 예.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게 고등부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는 게 그 대학이 본인들의 뭐 약간 좀 인문계로 치면 막 서울대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디빌딩에선 명문대지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엘리트 코스로 보디빌딩으로 밟아야 될지 보디빌딩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2013, 14 이럴 때면은 전국체전 나가서 이제 어떤 소속이 돼야지 연봉 나오던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는 체전밖에 없었던 시대여서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옥찬호 선수도 목표로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연봉 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 했고 네. 아 저는 원래 대학을 별로 안 가고 싶어 했어요. 네. 고3 이제 졸업할 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바로 실업팀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아. 물론 뭐 바로 콜이 온 건 아니지만 네. 조금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학을 안 가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나 네. 담임 선생님이 네. 그래도 가야 된다 네. 해서 이제 원서를 넣었죠 제가. 아,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나서도 대학에 지는 그런 욕심이 없는 상태였네요. 네 대학교에 대해서 크게 뭐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 보디빌딩으로 대학을 가서 이런 명문대를 갔잖아요. 네네. 보디빌딩 학과에서. 네네. 그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보디빌딩이 실전 보디빌딩에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도움이 좀 되시나요? 아니요. 아예 안 돼요? 네.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입상 실적 우수자 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으로 네. 이제 보디빌딩을 이제 그 원서를 넣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일반 학과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건강관리학과고 네. 제 선배인 뭐 저기 장성엽 선수 학교에서 만났나요? 네네네 이거 13학번, 14학번? 저는 1사학번이고 성엽이가 아마 공구였나 재수에서? 예. 재수는 아니고 저기 미국. 1년 네, 네. 미국. 그럼 뭐 엄청 높은 선배네요. 그쵸 이제 제가 1학년 때 음. 이제 장성엽 선수가 4학년이었으니까 군대 다녀온.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각각 흩어져 있었어요. 네, 예. 학과가 네. 같은 보디빌딩으로 들어왔지만 학과는 다 달라서 네. 또 배우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학과마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은 좀 견문이 넓어지기도 하고 네네. 한다잖아요. 거기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이제 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나 이런 보디빌딩 커리어에 좀 도움이 되거나 조언을 받는 데는 그래도 학교가 도움이 되신 거죠? 굳이 뭐 예. 꼽자면은 생리학, 생리야. 네, 생리학, 뭐 해부학, 음. 뭐 역학, 뭐 요 정도는 좀 도움을 얻었다 생각하고 네.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엽 선수 첫인상은 어땠나요? 첫인상은 키가 되게 작다. 네. 근데 예. 팔이 진짜 크다. 예. 어. 보디빌더로서도 좀 조언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게 좀 학번 차이가 나는데도? 네네 그때 이제 성엽이 형이 보디빌딩 그 주장이었어요. 주장이요?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세였죠 거기서. 그럼 보디빌딩도 그런 뭐 팀으로 묶어서 같이 훈련하고 그랬나요? 네네 이제 희한한. 예.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다 같이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셔서 시간을 맞춰서 이제 각자 파트너를 잡고 예. 보디빌딩 그 부끼리 예. 운동을 했었죠 그때. 그 당시부터 그럼 파트너 훈련을 했을 텐데 파트너 훈련이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인 훈련보다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파트너 운동이 훨씬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 좀 더 밀어붙이기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디빌더로서 대학교에서는 뛸 수 있는 시합이 제가 알기로 일반부 들어가기 전에 대학부에서도 한번 시합을 뛸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네. 그러니까 들은 게 많아서 네. 그런 시합도 뛰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그 고3에서 대학교 이제 입학할 때 네. 겨울 때 이제 제가 충계 또 대학 네. 네, 전국 충계 대학을 또 준비하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 시합 준비를 하면서 대학을 들어갔구나.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대학교 처음 입학하면 OT라는 걸 하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제가 2박 3일인가 아마 어디 강원도로 갔을 거예요. 네네. 그때 식단을 다 싸들고 갔습니다, 제가. 2박 3일치를. 네. 그때는 제가 고구마 닭 먹을 때라서 네. 다 싸들고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엽이 형이랑 뭐 진영이 형이랑 와, 최진영 선수도 네, 많네요.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 저는 시합 준비라서 못 먹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성엽이 형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아, 네, 신입생이 어디 감히. 신입생이 노가 네. 어딨나? 네. 아, 그래서 이제 진영이 형이 저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네. 아웃백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먹나?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웃백에서 닭가슴살. 네 치킨 브레스트 기억납니다. 할 때 네.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때. 그럼 시합 성적은 좀 괜찮았나요? 그 대학교에서 데뷔전은? 그때도 1등하고. 네. 보디빌딩에 상당한 재능을 보이신 거네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대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일반부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 일반부로 그 넘어가는 시점은 네. 경쟁하는 선수들의 클래스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때 언제 일반부로 좀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표팀 2번 하고 그다음 전국체전을 서울시 대표로 뛰고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때 아마 일반부 처음 넘어갔을 겁니다. 일반부에서도 성적이 바로 또 좋아하셨나요? 제가 미스터 서울 일반부 때 이제 이중규 선수. 네. 이중규 선수면 저희가 아는 네네 그 중규 빌더?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 이제 같은 체급이었는데 이제 이중규 선수가 광진구청 네. 소속이었고 저는 이제 그냥 한 체대 네. 소속으로 이제 뛰었는데 제가 그때 2등하고 이제 이중규 선수가 1등하고 마이너스 70이셨나요? 70 맞을 겁니다. 70인가 75인가. 그렇게 이제 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시에 보디빌더로서 할 수 있는 목표는 이제 연봉, 네네 맞습니다. 연봉 계약 선수 그런 계획들을 마음속에 좀 갖고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사실 그 네. 대한 보디빌딩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때도 사설 시합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시기에. 당시에 그 피트니스 스타? 네, 그리고 뭐 나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머슬매니아, 네, 뭐 그런 이런 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수입이 돼서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네, 저는 무조건 정통 뭐 아. 이런 거 이제 좋아해가지고. 옥찬호 선수가 이제 뭐 연봉을 위한 도전 과정 중에서 제 기억이 제가 들은 게 맞다면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서울시 그 100회 전국체전 네네네. 그때 이제 서울시 대표로 또 발탁이 되고 그러고 미스터 코리아를 네. 제가 클래식 보디빌딩으로 뛰었어요. 클래식 보디빌딩. 네. 네. 그래도 성적을 내야겠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 뛰었는데 그때도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도핑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무슨 대였다고요? 그때가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미스터 코리아. 네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이제 적발이 되고 네. 이제 뭐 전화 오고 난리 났었죠. 이제 협회에서. 뭐 이게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뭐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다 이렇게 네. 명시된 건 없지만 네. 이제 도핑이란 걸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이 대학교에서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제 보디빌딩을 하는 네.
우리 보디빌딩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 다 알 겁니다. 아무리 이제 전국체전 레벨의 선수라든지 네네. 대한 보디빌딩 협회 소속의 선수라고 할지언정 네. 이 보디빌딩이라는 운동 자체가 네. 완전한 그런 자연의 상태로 그렇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마이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겪고 나서 그 많은 전화가 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하고 있었어요. 아 일을 네. 그 당시에 일을 하고 계셨네. 네, 그때 이제 그 호텔 신라 소속으로 이제 트레이너 예. 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고 있는데 막 메일도 날라오고 문자 날라오고 한꺼번에 땡땡땡땡 네네네네. 이렇게. 뭐 귀하는 뭐 그 당시에 뭐 도핑 어쩌고 저쩌고 날라와 있길래 예.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 아, 내 이제 보디빌딩 인생 끝났구나. 음. 예. 그래서 막 이제 협회에서 전화 오고 뭐 이제 자격 정지되고 네. 이제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죠 그 당시에. 네. 아, 그 시기를 좀 이겨냈는데 어떤 부분들 뭐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좀 극복을 하려고 하셨는지? 아,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보디빌딩을 좋아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해외 프로 선수들을 네. 보고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로 시합이 이제 막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엽이 형님께 조언을 구하러 더 메이커짐에 찾아갔어요. 네. 당시 정선엽 선수는 뭘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막 프로 준비하고 막 아마 이러고 2017년, 18년 이럴 때나요? 네네네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다가 네. 아 그래 이제 나도 사설로 나가자. 네. 그게 근데 이제 영구 제명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4년 정지였을 겁니다. 4년 정지? 네네. 와, 20대 중반의 보디빌더에게 쉽지 않은. 그렇죠. 네. 네.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네. 운동만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걸 제가 이제 검출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저는 그 프로 호르몬이라고. 프로 호르몬이요? 네. 그런 것도 검출이 되는군요. 네 원래 이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 채널은 다 얘기해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처음 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뭐 그 당시에 뭐 풍토. 네 체전 선수들이나 뭐 다른 형들이나 다 이제 그런 거는 보충제다. 네. 예. 네, 무조건 보충제다. 경구제는 보충제다. 어떤 형태의. 그렇죠. 그냥 경구제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저기 보충제다 해서 이제 뭐 먹고 네. 뭐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도핑 기술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검출이 된다고 듣긴 들었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사실 클래식은 사실 도핑을 안 했었거든요. 클래식 보디빌딩은. 네. 네. 원래 안 했었어요. 네. 근데 하필 제가 나간 그날 이제 도핑을 하자 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지금 뭐 보디빌딩이라는 게 사실 뭐 지금은 형 상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국체전에서 뭐 시범 종목이 네. 됐다가 뭐 강등까지도 잠깐 됐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체전 일반부가 없을 겁니다. 네. 고등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보디빌딩이라는 걸 자체를 야 이게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아직 남아서 뭐 내추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네네. 그분들이 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선배들이 뭐 도핑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이 설 자리가 아직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굳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오히려 내추럴 보디빌더 선수들이 경쟁력이 더 갖춰지는 거는 사설 무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홍보도 잘 돼주고 이런 제도도 좋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대한 보디빌딩 협회라는 그 타이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옥찬호 선수가 보시기에 헤비급 뭐 도핑 규제가 당연히 되니까 헤비급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 보면은 네. 와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할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네. 아 오히려 네. 내추럴이라 하는 사람들도. 네. 음,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몸 좋네. 열심히 했구나. 딱 그 정도지. 저 사람이 진짜 내추럴이냐 아니냐 이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저는 얘기해서 그냥 이 보디빌딩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면 국가대표 시합으로도 이제 막 국가기관에서 하던 이런 시합들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모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모순이 점점 보디빌딩이 대중화되고 뭐 관심을 받으면서 도핑이 강화되고 네. 이런 말 하면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죠. 또 대보에 몸담고 있으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이제 뭐 누구 때문이다 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되게 열받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와 뭐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보디빌딩을 하려면 물론 뭐 내추럴도 좋지만 필요악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네. 우리가 그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네. 내추럴로 운동하시고 열심히 몸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팬덤들도 누굴 좋아하냐 물어보면 뭐 박재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장성엽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올림피아 레벨에서 경쟁하는 최상위 선수들에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내추럴 보디빌딩을 제가 하는 분들도 많이 팟캐스트를 해보고 만나보면은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진짜 강성, 네. 본인의 신념. 네. 내추럴이 아닌 사람들이 가짜고 사기다. 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그런 이제 선택에 의해서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런 분야로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의 마인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또 장성엽 선수와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그 17년, 18년에 찾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조언들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노선을 정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네. 그러고 다시 찾아와라.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감정에 의해 찾아오지 말고. 네네네. 네.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고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시합을 뛸 거고 어떤 선수가 될 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많은 분들이 진짜 잘 모르시는 건데 장성엽 선수가 그냥 웃기고 그냥 근데 웃긴 사람 맞잖아요. 재밌죠. 예, 되게. 웃기고 재밌는 사람 맞잖아요. 그것도 맞는 부분인데 네네. 그런 면들이 있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얘기해 보면은 진지하고 생각도 깊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생각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 해인가 아마 몬스터짐 그 당시에 최성민 선수가 프로 땄을 때 2019년. 네, 그때 뛰었습니다. 제가. 그때 프로카드 한 장. 네, 한 장 나올 때. 예. 그때 이제 체급에서 오버롤에서. 네. 기억난다. 네, 그때 체급에서 1등 하고 네. 오버롤전에서 이제 전 떨어지고. 네. 최성민 선수 그때 몸이 좀 많이 무서웠어요. 맞아요. 이게 아마추어 맞아? 많이 준비해서 나온 네. 그런 몸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이 아마 아직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자료화면 있으면 띄워드릴 텐데 네. 옥찬욱 선수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이너스 80 선수가 만들 수 있는 완성도를 다 갖췄다. 컨디셔닝 좋고 흠잡을 데 없고. 근데 최성민 선수는 프로였어요 그날. 너무 커요. 너무 커. 최성민 선수가 언제쯤 나오시나요? 그것도 갑자기 문득 궁금하신데.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았던 선수라. 네.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모시고 싶어요. 정말 저는 뭐 근황이 궁금하긴 합니다. 보디빌딩 팟캐스트니까요. 네. 제가 뭐 범대중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쵸, 뭐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 상대하는 네. 그렇게 프로도전 이후에 또 이제 지속적으로 시합을 뛰는 모습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몬짐 뛰고 나서 이제 코로나 그렇죠. 그때 이제 센터 뭐 영업 정지가 되고. 네.
그때 더메이커에서 일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더메이커짐 들어가서 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네. 영업 정지 때 뭐 사람들 진짜 많이 힘들어하던 게 느껴집니다. 예. 네. 그 당시 좀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뭐 쿠팡, 마켓컬리, 뭐 배달, 아침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예.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강동구에 살았거든요. 서울 강동구. 학교 때문에. 네네. 학교 하시고 그때도 다니고 있었나요? 그때 다니고 있었겠네. 군대 포함하면. 네네네. 네. 그때는 이제 그 온라인 네. 네. 수강. 네. 그때라서 한체대가 맞아. 강동구에 있죠. 네. 아,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를 겪어내시고. 네.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디렉스 뛰고 맞아요. 네. 어. 그러고 아마추어 올림피아 한국 음. 뛰고 그러고 재팬에서 땄죠. 프로카드를. 문득 궁금한 건데 이렇게 엘리트 체육을 어렸을 때부터 뭐 복싱까지 포함하면 진짜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그럼 기초가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의 선수라고 느껴지거든요. 최진영 선수도 그렇고 네네. 옥찬호 선수도 그렇고 네. 이 몸의 이런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음. 이런 몸의 모양을 보면 기초가 다져진 선수구나. 음. 어쨌든 물론 이제 도핑이란 제도에 이제 걸렸지만 네. 이 보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프로 보디빌딩 세계로 도전하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네. 제한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제한이 이제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네네. 이제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난부터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프로 보디빌딩을 향한 목표로 했을 때 네. 몸의 변화가 좀 빠르게 오시는 편이었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당연히 그 리미트가 해제되면서 리미트 해제, 네. 네. 좋은 편이네요. 몸은 좋아졌다 생각하지만 네. 제가 사실 그 비시즌을 잘 못 보내는 게 단점이에요. 계속 시합을 간헐적으로 뛰었네요. 네, 보니까. 예. 그렇죠. 제가 네. 사실 거의 쉰 적이 없어요. 아, 1년 쉰 게 작년이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비시즌을 잘 보내보자 하지만 이게 목표치가 너무 멀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당연히 이게 해이해지더라고요, 제가. 게을러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시합을 뛰고 나서는 예. 진짜 제대로 비시즌을 한번 보내볼 예정입니다. 그 2022년에 프로 카드를 획득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근데 그 전하고는 막 체중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도 비시즌을 제대로 보내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프로 카드를 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내 수준보다 너무 일찍 땄다. 아니면은 이제 프로 카드를 땄으니까 프로 수준에 맞춰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인드가 들 것 같은데. 여러 생각이 들었죠. 내가 지금 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좋고 프로카드를 일찍 딴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두 번에 딴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빨리 딴 거죠. 네. 첫 번째는 좀 말이 안 되는 사람 한 명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일찍 땄다고 네.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프로 카드를 땀과 동시에 또 다시 시작이니까 내가 과연 저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네.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네. 라고 다짐하지만 이게 또 해이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디렉스를 뛰긴 했지만은 좀 특이한 게 요즘 선수들의 행보를 보면은 뭐 프로카드 바로 도전하는 보디빌더들도 있지만은 사설 뒤에 상금이 좋아졌으니까 네네. 사설 뒤에 한번 싹 돌고 아니면 프로 준비되면 프로카드를 따자 네. 이런 느낌보다는 옥찬호 선수는 덜컥 이제 프로가 네네 맞습니다. 되고 네. 이제 그때 장성현 선수가 프로 우승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재팬에서 네. 맞아요. 같은 무대를 쉐어했네요. 네. 예, 저도 그날 기억나는 게 그때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여해가지고 네네. 이제 같이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옥찬욱 선수 팬분 한 분도 와가지고 되게 소리를 질렀던데 후배입니다 후배. 후배예요. 그때 그때 뭐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굉장히 뭐 어떤 접전의 상황도 아니고 그냥 네. 뭐 이제 선수 번호 순대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그 후배는 잘 지내시나요? 그 친구
그 친구는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아, 네, 저 따라서 이제 보디빌딩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부산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부산에 또 가셨어요? 네, 옥찬호 선수도 부산 출신인가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까지 부산 다니고. 아, 뭐, 와, 사투리가 조금 느껴지네요. 전혀 네네. 못 느꼈는데 그 전까지는.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네. 몬스터짐을 지나서 2년이 지났죠. 그렇죠. 2년 조금 안 지났는데 종목을 클래식 피지크로 네. 했어요. 어떤 클래식 피지크는 아예 처음 아닌가요? 클래식 보디빌딩은 보디빌딩이잖아요. 네. 예. 완전 처음이죠. 그렇죠. 글피는 완전 처음이죠, 제가. 언제 클래식 피지크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두바이 딱 제가 마음 먹고 나서 이제 뭐 23년 두바이 프로쇼, 24년 두바이 프로쇼 그 모든 종목을 다 봤어요. 네. 212도 보고 음. 글피도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아, 내가 저들 사이에 섰을 때 지금 정도의 몸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글피를 뛰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 제가 글피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두바이가 되게 좋은 게 스티브 에인버거랑 타일러 매니안이 같이 심사를 봐요. 네네. 올림피아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옥찬욱 선수의 지금 몸 말고 옛날 시합 몸을 봤을 때 만약에 옥찬욱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한 그런 몸, 보디빌딩 그 자체의 네. 몸이거든요. 네. 그냥 뭐 하체 크고 네. 팔 좋고 네. 그냥 막 코어가 막 되게 얇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몸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네. 예. 그 과정이 좀 되게 궁금합니다. 아, 네, 팟캐스트 중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3대 500에서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소개를 드렸던 EAA 총 3가지 맛이죠. 요거트, 크림소다, 매실. 근데 이번에 제가 항상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EAA 용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매일매일 먹다 보면은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대 500에서 더 큰 용량으로 700g짜리 EAA가 나왔습니다. EAA 지속적으로 먹어보신 분들 조금 더 큰 용량으로 귀차니즘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재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클피를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이제 백큐움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죠?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3개월 정도 잡고 이제 클래식 피크를 가야겠다. 아니죠. 이제 제가 두바이 프로쇼를 마음 먹고 나서 네. 어쨌든 클래식은 쉐입도 중요하고 음. 그런 엑스테이퍼 뭐 허리도 얇아야 되고 백큐움도 장착하면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백큐움을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네. 근데 원래는 제가 안 됐거든요. 음. 백큐움이. 그래서 아랫배만 뭐 이제 빨아 당겨지고 윗배는 절대 안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복근이 두꺼우면 백큐움이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챗 GPT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에이, 하디는 그럼. 그래서 어. 아닌데 그래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막연하게 뭐 수업하다가도 이제 세트가 쉬는 시간에 백큐움 하고 있고 네. 백큐움 하면서 말하고 네. 누워서도 잘 때도 백큐움 하고 네. 그냥 틈틈이 했어요. 틈틈이. 아. 그러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또. 그 백큐움이 체형을 약간 바꿔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체형을 바꿔지게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뭐 그것도 있고 사실 좀 체형이 열린 느낌도 있어요. 제가. 백큐움을 하면서 네. 그 호흡이 이제 선수. 잡히면서 운동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잡히면서 또 이제 그 체형이 좀 이렇게 열리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저는. 백큐움을 그러면 많은 보디빌더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네, 저는 굳이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네, 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큐움으로 혜택을 보신 게 그게. 근데 옥찬욱 선수가 과거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상동이 벌어진 타입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느낌들이 좀 난다는 게 네. 플래식으로 다 같이 가는 분위기라면 마지막까지 안 갈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몸이 바뀌니까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백큐움을 연습해라가 가장 큰 팁이고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팁이 있을까요? 클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이즈를 줄이신 건 아니죠?
네, 사이즈는 오히려 먼짐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몬짐대가 한 85, 86kg라면 네네. 클래식 제한 체중이 89kg인데 거기에 네. 가깝나요 지금? 아니요, 제가 먼짐 때랑 체중은 비슷합니다 지금. 네, 그럼 몸의 모양과 형태만 바꾼 거구나. 그렇죠. 쉐입이 바뀌고 네. 이제 수분감이 좀 더 제거된 느낌. 네. 두바이 이후에도 혹시 시합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제 두바이 갔다 와서 2주 뒤에 그 김준호 클래식. 네, 그거는 212로 제가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212랑 클래식을 진짜 한번 넘나들어 보는 네네. 제한 체중 아니니까 네네. 사이즈가 더 커지기 전에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212를 하기에는 지금 뭐 키가 너무 크시니까. 그렇죠. 뭐 키도 크고 체중도 안 되고. 212가 원래는 옛날에는 키 큰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점점 그 키 큰 선수들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165 이하의 선수들이 네, 좋은 성적을 차지하는 맞습니다. 키온도 거인이에요. 지금 키온은 168 정도 되는데 근데 커 보일 정도로 네. 지금 212가 굉장히 또 재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찬욱 선수가 95년생.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지금의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연건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고 그렇죠. 지금 이 피트니스를 꽉 잡고 있는 네. 스타들보다는 나이가 좀 적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고충들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예. 애매한 위치긴 하죠, 제가. 이게 막 본인이 이게 이제 하기에는 눈치가 어느 정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선수들도 꽤 많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이런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 선수는 무대에서 네. 몸이 좋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죠. 네. 그래서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몸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린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분들을 종종 이제 무대에서 봤을 때는 네, 무대에서 봤을 때는 그 사진과는 너무 다른.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진짜 충격적인 사진 하나 봤는데 네네. 이거 보디빌딩이 좀 상관없는데 뭐 여자 인플루언서 분이래요. 네네. 뭐 엄청 팔로워가 많나 봐요. 네. 내가 잠베기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이랑 본인이 이제 직찰로 사람들한테 찍힌 거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건 범죄예요. 제가 봤을 때. 네네. 본인이 만약에 그 정도로 사진을 보정해서 속여가지고 네. 뭐 이렇게 거기 금전적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득을 네네. 취할 수 있는 부분이 SNS가. 근데 뭐 그거는 이건 범죄는 아니겠지만 진짜 범죄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느껴지거든요. 네. 옥찬욱 선수가 이제 우리 보디빌딩에서는 또 이제 반대로 뭐 인스타 빌더 네. 이런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실력 있는 보디빌더들 중에는 인스타 빌더 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바라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되나요? 인스타 빌더에 딱 대해서? 예. 인스타 빌더에 대해서요. 예. 뭐 그 본인 만족 아닐까요? 본인이 그 사진을 올렸을 때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좋다 뭐 댓글 달아주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고 막상 뭐 무대 갔을 때는 뭐 그냥 조용히 그냥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스타 빌더. 예. 저는 이게 왜냐면은 본인 마케팅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선수분들 네. 중에 제가 몇 분 아시는데 유독 자기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네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저는 네네. 무대 모습을 아는데 네. 반대로 인스타 빌더가 아니라 그냥 막 찍어서 올려셔 버리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옥찬호 선수도 비슷한 부류고 네. 몸의 강도가 되게 좋은 선수인데 네. 그런 것들 하나도 못 살려서 네. 이제 올려버리잖아요. 네네. 좀 연습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드시나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네. 뭐 좀 보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격차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면은 괜찮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여성 인플루언서 분 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처럼 이 극과 극이면은 저는 이거는 진짜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죠. 네. 보디빌더 중에는 그런 분들 많진 않은데 그 격차가 그렇게 이 정도인 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본인들이 좀 잘 나오는 사진들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도 뭐야 생각보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뭐 나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상호 보완해서 뭐 내 몸 정도까지는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면 내 몸 정도까지는 이제 표현이 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연습들이 SNS에 필요하다. 그죠. 어쨌든 뭐 본인 어필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네. 예, 사진을 잘 찍는 법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SNS 그래도 조금 요즘 들어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네네. 예, 좀 어떤 뭐 생각의 변화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네.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고, 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제 이름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조금 노출을 해야겠다 네. 해서 이제 다시 유튜브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고, 네. SNS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또 더메이커짐을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센터의 또 부흥을 위해서 마케팅의 일종으로 거기 저도 가끔 가는데 잘 되지 않나요? 그래도 요즘 좀 물론 뭐 장성엽 선수를 보러 오는 분들이 네. 많지만 네. 추후에는 저를 보고도 올 수 있게 야망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네.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장성엽 선수 옆에서 같이 있던 보디빌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네네. 그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엽이 형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이왕이면 제가 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퇴를 본인이 시켜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디 만나가지고 실력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너무 늦지 않나. 예. 그 진짜 대단한 보디빌더긴 해요. 맞아요. 네. 예. 그 확실한 거는 이 사이즈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삼 좀 느끼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배셨잖아요. 그때부터 네. 좀 아우라가 달랐나요? 아니면 지금의 아우라가 생기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신 것 같나요? 그때는 그냥 팔다리만 보였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이제 가슴 등도 좀 보이시나요? 이제는 그냥 뭐 정사각형이에요, 그냥. 진짜 그때 비시즌의 정사각형 같아요. 진짜 너무 커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사대천왕, 네. 우리 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뭐 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진짜 뭐 SNS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 대중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네. 진짜 실력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넘어설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이제 옥찬호 선수처럼 뭔가 낀세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선수들이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SNS 마케팅도 중요하고 스타성도 중요한데 네. 결국은 그 선수들을 실력으로 그렇죠. 한 번은 혼내줘야 되는 그 시기가 맞습니다. 무대에서 이제 한번 제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언제쯤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최소 2년. 2년이요? 오. 최소. 212 제한 체중을 가득 채우는 그 시점이 오면은 네. 확실히 그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체형을 바꿀 수 있다고 본인이 더 믿으니까 네. 그 미래 가능성도 더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212 김준호 클래식 무대에 가져온다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212 김준호 클래식 라인업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는데 네. 한국 선수들 제가 아는 좀 좋은 선수들 좀 나오는데 두바이에 있는 좀 좋은 보디빌더도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 친구가 두바이도 나오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벤 랑맨인가? 그 친구 말고도 한 명 더 나올 한 명 더 겁니다. 나와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선수도 약간 클래식 피지크 체형 같은데 보디빌더인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두바이 2023년 우승자거든요. 2023년인가 우승했을 겁니다. 아이디가 닥터 마존인가 아무튼 키가 커요. 저랑 크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170이 넘으십니다. 네, 근데 진짜 몸이 예쁘고 사이즈가 좋은데 그런 선수들도 좀 건너올 거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대보에서 오랜 생활을 하고 네. 엘리트 보디빌더 분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편이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항상 있죠. 어쨌든 제가 처음 이제 뛰었던 이제 협회기도 하고 그냥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지금 뭐 운영하는 거나 뭐 그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때 봤던 이제 뭐 임원분들 네. 아직도 계시거든요. 뭐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뭐 네. 예, 예. 좀 세대 교체도 좀 하고 뭔가 이제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네. 또 그 대보만의 또 향수가 있거든요. 아, 네. 하여튼 잘 됐으면 합니다 저는. 저 아까도 살짝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헤비급의 네네네. 그 다이어트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좀 예의가 없어 보일까봐 여기 네. 나오신 좀 나이 드신 대보 네. 출신의 선수분들한테 못 여쭤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아예 안 하고 나오시는 아예 안 한 게 분들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비만 있더라고요 진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이제 뭐 만만해진 거죠. 그래도 2, 3등을 그렇게 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뭐 3명 나오면 3등은 무조건 하는 거고. 예. 그럼 그 한 줄 쓰는 거고 서류에.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뭐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항상 대보에 있을 때는 목표 하나만 보고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나와서 보면은 세상 겪어보니까 네. 저도 군대 있을 때를 예를 들어서 웃긴데 군대 있을 때는 군 생활이 전문가 같거든요. 네네. 나오면 근데 너무 많은 시야가 트이잖아요. 네네. 밖에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일단 운영 시스템 자체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스템. 네. 이게 뭐 연간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내년 이제 시합을 언제 할 거고 어디서 할 거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미리 공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한 달 전, 시합을요? 네, 뭐 한 2달 전, 뭐 갑자기 막 공지 때려버리고, 뭐 그런 것도 저는 문제라 생각하고, 뭐 갑자기 날짜가 바뀔 때도 있고. 그거는 저도 겪어봐서 합니다. 근데 네. 코로나 시기여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그랬군요. 이번에도 이번에도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거는 밖에서 봤을 때 막 납득이 가지 않는 그 결과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심사가 뭐지 이거? 뭐 이런 정도로 네네네. 대한 보디빌딩 협회는 뭐 다른 기준이 있나 보다. 보디빌딩을 보는 관점이 다른가 보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있죠. 네. 저도 지금 고등부 1명 레슨생으로 있는데 네. 올해 이제 그 스포엑스 중계했잖아요. 봤어요. 네. 네. 거기서 한 거예요 중계를. 네네네. 그때 이제 2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등 같아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좋다 생각해서 제가 심사위원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심사위원은 보통 어떤 분들이 하나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전국 대회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심판 자격이 있는. 그 자격 심사가 그래도 있군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전국 대회 때 그 테스트를 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앞에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네.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1등과 2등의 차이가 뭐냐 예.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심사위원석에서 봤을 때 1등이 몸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고 진짜 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들은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게는 진짜 뭐 이거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 성향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서 네네. 이 나라 돈으로 돌아가는 시민단체나 네. 나라 돈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단체들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라 돈을 조금이라도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욕심이 뭐 거기에 임원으로 있다면 너무 위험한 발언이네요. 이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시합 결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뭐 대한모티베. 근데 뭐 굳이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다뤄가지고 하기도 싫고 보면은 힘내십시오 이 말밖에 못 하니까 그 선수들한테. 네. 그런 것들이 간혹 제보가 오는데 뭐 저한테 제보하는 그분의 마음이 뭐 제가 널리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은 그렇죠. 뭐 저한테 얘기하기 저 시합을 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네. 봤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심사 결과라는 게 뭐냐면은 비슷했을 때 누가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그런 것들을 간혹 이제 보내주신 걸 보면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증이 좀 있으신 거네요, 옥창 선수. 몸 담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 쇼를 뭐 많이 뛰어보진 않았지만 뛰었을 때 네. 이제 항상 그 헤드 저지가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IFBB는.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 장성엽 선수였나? 누가 제 팟캐스트에서 말해줬는데 네. 타일러 매니아는 네. 다 적어둔대요. 네.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생각해서. 네네네. 뭐 부족하고 이런. 네. 그리고 오면 바로 말해주고. 맞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선수들도 다음 시합 준비할 때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만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제가 봤던 IFBB 시합들을 쭉 보면은 대부분 그냥 막 이상한 막 기분 나쁘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시합이 없어요, 아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으로도 이 IFBB 시합들은 좀 영상이 널리 퍼져도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대부분의 이야기들 해봤는데 옥찬욱 선수가 요즘 피트니스 업계에서 좀 관심 있는 분야나 뭐 이런 뭐 일들이 있으실까요? 관심 있는 봤을 때. 분야. 네. 요즘의 이슈들이나 저는 좀 굉장히 느끼는 게 네. 그 보디빌딩 인기가 조금 줄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맞고 선수층도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게 좀 원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까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돈은 많이 들어가고 보디빌딩이요? 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쏟아부은 만큼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성비가 별로잖아요. 다른 일들에 비해. 네. 근데 왜 하고 계십니까? 저는 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네. 이 선수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데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좀 막 이렇게 보디빌딩의 이런 탑티어 선수들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끼고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친구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 한때 막 시합장을 가면은 진짜 많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좀 많이 시합 출전자도 줄은 것 같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멋있잖아요. 보디빌딩 탑티어에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나도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들. 그렇죠.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없겠죠. 없지 않을까요? 이게 어쨌든 뭐 타고난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후원사들도 많이 늘어나서 하긴 하지만 그 후원사들이 아무나 후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선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후원사들이 후원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탑티어에 탑티어죠. 있는 선수들이고 그러면은 100%라 쳤을 때 1%는 돈을 벌지만 99%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렇죠. 옥찬욱 선수도 아직은 그 99% 안에서 네. 후원사는 딱히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위자리를 빌어서 조금.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준비가 돼야 네, 그런 후원사도 붙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되게 또 겸손한 마인드고. 목표가 있다면 두바이와 이 김준호 클래식의 목표가 있을까요? 두바이는 일단 순위적인 목표. 두바이는 제가 이제 퍼스트 콜 버스트콜. 이게 5등까지 상금을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5등 안에 들어서 상금을 들고 이제 왔으면 좋겠고 네. 사실 김준호 클래식 212는 뭐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뛰어봐라 해서 이제 뛰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뭐 퍼스트 콜 안에만 들어도 네. 저는 사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오. 네, 두바이는 아시다시피 경쟁 치열합니다. 마이클 다볼 나오던데.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탑티어의 선수들과 같은 콜아웃에 섞여서 네, 불릴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겠죠. 네, 근데 김준호 클래식은 아직은 막 진짜 탑티어 선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욕심내서 한번 목표를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몬짐 때 이제 한번 이제 거의 뭐 뒤에서 놀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제 위에 있던 선배들이라도 네. 제가 이제 누르고 올라가고 싶은 네.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얼마 안 남은 제 두바이와 신혼여행 네. 무사히 끝나길 바라고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제 얼굴이 약간 데스페이스. 네.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합이 6일 뒤라고 하셨나요? 네, 이제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잖아요. 네. 제가 여태까지 모셨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시합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 그 전까지는 김강민 선수가 1등이었어요. 네네. 11일 전.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네네. 선수 되는 11일 전의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그 시합. 근데 진짜 생각보다 텐션이 그래도 다행히 살아 계셔가지고 좀 전에 밥 먹고 와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네, 팟캐스트 58 옥찬욱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